무엇이 진짜 속내인가? 이거 모르겠으니까 저런 제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각각 3번 등장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아주 자세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당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과연 신당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뭐 얘가 있던 것처럼 신당 준비는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일 만약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전권을 맡게 된다면은 저는 한 110석, 120석 할 자신 있어요. 이준석이 신당하는 걸 맡고 싶으면 이준석이 신당할 명분을 없애버려라. 만약 내일부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이제 뭐 바꾸셔가지고 막 갑자기 홍범도 흉상 이전 철회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억울한 일 풀어주고 예. 거기에 더해서 뭐 앞으로는 이념 같은 거 안 내세우겠다.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들 다 와가지고 용산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정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준석이 마음이 풀리고 말고와 관계없이요. 예. 신당 명분이 없어요. 이혼을 경험하신 분인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심정이 마음에 이해가 간다.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네. 혹시나 그이가 막판에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시간은 정해놓고 두고 보는 겁니다. 저만큼 윤석열 대통령에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은연중에 말을 보면 신당 얘기도 강조했다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본인에게 전권을 주면은 뭐 120석까지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 자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신뢰 얘기도 꺼내고요. 이게 뭐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 신당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예.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게 훨씬 더 그럼 이준석 대표의 은연중에 마음속에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해서 뭔가 총선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읽으신 겁니까, 지금? 그렇죠. 뭐 복귀가 아니라 지금도 당원이니까 잔류한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아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금 상태가 아닐까 봐요. 왜냐하면 뭐 비대위원장을 맡겨주면 뭐 110석, 120석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예. 질문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본인 입으로는 안 해야 돼요. 아, 그런 질문을 혹시 뭐 당에서 정권 주면은 어떤 생각이시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신당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간다 이거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걸 주면 받겠다는 거가 전제돼 있지 않으면 예.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몇 석이나 될까를 생각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당에 잔류해서 뭔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게 예. 안 되면 내가 신당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솔직히 얘기해서 신당 얘기도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신당을 하려면 중앙당이 있어야 하고 시도당 5개 이상이 있어야 하고 예. 각 시도당 5개 각각 1000명 이상씩의 법정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걸 언제 합니까? 총선은 4월 10일이고 공천 작업은 아무리 늦어도 2월 말부터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금 사무실 구하고 사람 구하고 당원 구하고 이걸 언제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당에 남아서 계속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밝히려면 물리적으로 뭐 좀 보여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얼만큼 모여 있고 예. 본인이 어디 예를 들어 중앙당은 어디다 할 거고 이런 물리적인 좀 증거 같은 거를 제시를 해야지 예. 오늘도 1% 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1% 오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방금 들으신 영상 중에 윤석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해서 바뀌면 뭐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입니다. 윤석 대표가 관련 얘기를 꺼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요즘에 윤석 전 대표를 좀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데 이 관련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연속해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당장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이건 오늘 제가 처음 밝히는 거고 저한테 경기도지사 패배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저한테 직접. 이번에 네. 저희 경기도지사 저가 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방선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으로 당대표에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내가 냈습니까라고 말하고 싶은 게 굴뚝이었죠. 어허. 내가 보기엔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다시 들어와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가 보기엔 정치의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복잡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복귀를 하면은 내가 자신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좀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그 전제 조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네 분 편을 게 앞에 OX 팻말 있거든요. 질문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같이 이번에 총선에서 해봅시다라고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런 일은 어림없다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이 X고요. 한 분은 뭡니까? 한 분은 이게 가운데가 세모네요. 뭐 잘 모르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중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기찬 변호사께서만 유일하게 O. 자, 그러면은 유기찬 변호사 O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손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네요. 일단 뭐 총선 승리가 지상 과제면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흉중이 궁금하긴 해요. 지금 선거 제도 개편안 관련해서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쟁점이 붙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은 신당 얘기를 조금 자제하겠죠. 신당 얘기 지금 막 하게 되면 그 신당의 효과를 감쇄시키기 위한 선거제도를 위해서 속도를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좀 자제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본인이 여의도에 들어가고 싶다. 이건 지상과제입니다. 그럼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수권정당을 원치 않는다. 이 수권정당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수권정당. 예. 그러니까 이후에도 본인들이 대선 후보를 내는 이런 수권정당을 추구하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수권정당을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국민의힘 계열로 들어가겠다. 행보를 같이 하겠다. 그런 취지는 결국은 만약에 당내에서 나한테 자리를 주면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수월하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잘해주면 지금 남아있지만 나갔다가 그때 잘해주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어떤 행보를 하겠느냐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예. 예를 들면 그때 들어가서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반윤 비윤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준석의 손을 잡기 어렵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되 이건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견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신뢰를 준다 그러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이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자리를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처럼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달라. 이전에처럼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를 해달라. 예. 그리고 A라는 걸 해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 호응하는 방법으로 손을 내밀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대선 때 영상이 나갔잖아요. 그때도 한참 사이가 뭐 같이 하다가 또 멀어졌다가 하는데 뭐 부산에 가서 만나고 지금 내려가서 만나고 하면서 뭐 화합하는 자리 지금 저 장면이었거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모습이 또 있을까 없을까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유기찬 변호사는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그러면 소영주 부대변인하고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은 X인데 일단 소영주 부대변인은 X 어림없다 그런 일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림없죠.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발언을 보면 다 비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심 뭐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그런 거 윤석열 아니다. 대통령 신뢰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다 그냥 비판한 거다.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내일 비대위원장 되면 120석. 지금 국민의힘의 친윤 체제는 어림없다 그겁니다. 내가 돌아가야만 그 정도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는 돌아갈 나는 일 생각 없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깔아놨고요. 일단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나만큼 신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잘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거를 신뢰한다 얘기하죠. 비꼬는 겁니다. 다 그냥 받아치고 비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뉴스메이커로서 또 뉴스를 만든 거예요. 지금 벌써 논박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되면 또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재미있는 말로 비꼬면서 본인의 뉴스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측면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다시는 갈 수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정치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예. 다시는 못 간다. 또 성정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성정이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안을 만한 포용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도 X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방금 소영주 부대변인이 이거는 물어볼 가치도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물어봐야겠네요. 왜 X입니까? 일단 너무 멀리 왔죠. 다시 돌아가기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어쨌든 그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 선거였고 본인이 당장에 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대표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몇 차례 뭐 어디 지방으로 가고 예. 찾으러 가고
그래서 극적인 회동,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좀 달라졌어요. 지금 대통령이란 말이죠. 물론 대통령이 이제 총선에 신경을 당연히 쓰겠죠. 그 총선 승리를 원할 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한테 손을 내밀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바대로 뭔가 당에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들 예. 그게 총선을 이기는 길일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총선 결과가 국정 운영에 좋은 걸까? 이런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일사불란한 걸 굉장히 선호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당대표 선거할 때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안 드는 후보들 다 주저앉히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초이스해가지고 당대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당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일사불란함하고는 좀 궤가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하듯이 본인한테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기조 변화의 움직임은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 전권을 줄 테니 손을 잡자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나를 포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국정 운영 기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거는 자기 명분을 축적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슨 수를 써도 이준석이 돌아갈 방법은 없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두 분은 X, 한 분만 O. 지금 윤석 대표 남으셨는데 지금 준비된 영상 아까 나갔는데요. 과거 대선 때 모습 있잖아요. 따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작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함께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에 자기네들 선대위를 다 요란하게 구성해가지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놈의 선대위가 이렇게 복잡하냔 말이에요. 선대위라는 그 조직 자체를 아예 두는 것보다 그 본부 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더 슬림하고 그래, 기억을 돌려보니까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와 함께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다 등장을 했었군요. 저렇게 또. 자, 마지막 남으셨어요. 윤석 대변인은 가운데를 선택하신 거죠? 총선 승리만 보자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껴안는 게 맞다고 보죠. 그렇게 예상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저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과정이 없었다라면 저도 이렇게 이미 오를 겪었다, 했겠는데 지금. 저걸 두 번이나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였느냐. 물론 저희가 승리를 했으니까 예. 그 공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논박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생각을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저것을 세 번째까지 시도를 하는 게 맞냐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두 번이면 충분했다. 예, 제가 그분 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어서 예. 제가 가운데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뭐 사실상 약간 부정적인 아닐 것 같다는 쪽으로 가운데를 선택하신 거네요. 아니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하고 상황이 또 많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후보자로 선출되고 나서 예. 직후여서 당내 기반이 그렇게 없었고요. 지금은 또 지금은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거나 뭐 어떨 때 한동훈이란 카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어느 정도 뭐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또는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내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전에 있었던 상황보다는 예. 지금 당내 입지가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예.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이제 의원들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본인의 예. 능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알아서 그냥 남을 거라는 쪽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시그널을 대통령께 보낼 수도 있어요. 저렇게 아까 신뢰 문제를 얘기했지만 본인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어떤 예. 시그널을 주게 되면 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겠다. 그러면 그 시그널을 받고 뭔가 관계 개선이 될 여지도 없잖아 있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서 이 전국을 주도하는 면이 본인의 정치 행보의 이익과도 부합이 돼요. 예. 따라서 저는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표의 이해관계 내지 예. 당의 이해관계가 다 삼자가 일치한다. 그래서 결국은 힘을 합칠 여지도 아직까지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저 윤기찬 변호사께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일단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낙관적인. 너무 낙관적인.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신당 얘기가 나오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는 신당 얘기가 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잖아요. 근데 어제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약간 불만이 느껴지는 얘기를 꺼냅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이 신당에 관한 결심을 아직 굳히지 못하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신당이라는 게 그냥 총선 앞두고 무슨 떴다방 같이 배지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3번 받거나 4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성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짧게 윤기찬 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러니까 빨리 결심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하지 왜 왔다 갔다 하냐 이 불만입니까 지금? 말리는 거죠. 말리는 겁니까? 저 말씀을 저렇게 언론에서 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말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하지 말아라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속내를 드러내고 서로 간에 뭐 토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말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2017년도에 나가서 수권 정당을 표방하고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아들뻘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권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솔직한 분 같은데 어쨌든 본인의 경험과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건의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런저런 의사표시를 안 했겠죠. 그래서 아마 다시금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권유하면서 공간을 좀 봉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떴다방 얘기 나오면은 좀 약간 폄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리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는 의도를 내비친 그 신당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비명계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흐르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시작하는 근원에서부터 그동안 해온 행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같이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빨리 바뀌어서 전체 민주적 정당이 돼가지고 단일 대우를 갖춰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지금의 거의 뭐 99% 이상의 바람입니다. 민주당 99%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규 부대변인. 네. 그럼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같이 안 간다 이겁니까? 정해진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해요. 비명계가 들썩거린다. 예. 갈등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비명계는 들썩거린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상민 의원 혼자 왔다 갔다 했지요. 근데 이상민 의원이 비명계를 대표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원칙과 상식이 출범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참석. 이게 결이 다른 것이죠. 지금 이원우 의원을 비롯해서 윤영찬 의원, 뭐 조홍천 의원, 김종민 의원 다들 민주당과 풍찬노소를 같이 하고 연구를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성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내가 왜 당을 나가야 돼? 당에서 안에서 투쟁을 해서 당을 바꿀 생각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는 최근에 했던 발언들 중에 뭐 진보와 보수의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뭐 이제 고쳤을 게 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예 결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들이나 움직임을 가지고 비명계 전체의 그냥 대표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좀 과대해석인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애초부터 비명계는 이준석 신당으로 기웃거린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 나가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은 그렇죠. 마지막으로 박원석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은 좀 꽤 지났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가 나올 때 만났잖아요. 연락해서 만났다는. 그럼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 뒤로 다른 어떤 이준석 전 대표와 접촉은 없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은 지금 양당의 양극단이 보이고 있는 이 관용도 자제도 사라진 우리 민주주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를 넘어서야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이 열린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고자 하는 신당이 어떤 그런 가치나 그런 비전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면 논의를 예. 해보자 열어놓고 예. 때문에 이제 각자의 구상들이 좀 구체화되고 어떤 범위에 어떤 사람들과 이제 신당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비명계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는 문제의식이 맞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당 비명계는 당내에 이제 정풍운동을 선언하고 당 개혁을 촉구하는 그 포지션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신당의 메시지가 섞이면 이게 메시지 혼선이 옵니다. 때문에 이제 거리를 저는 지금은 단호하게 두는 거라고 보고 그러나 민주당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저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지금처럼 뭐 방탄 그 이 당 운영 안 하고 예. 그다음에 뭐 개딸들과 같은 그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이제 그런 어떤 당 운영 안 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당에 남아있을 여지가 있느냐? 저는 별로 예. 없어 보여요. 때문에 이상민 의원하고 템포가 다르지. 저 이제 이른바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일종의 이제 명분 축적, 빌드업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 빌드업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정치의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는 예. 그때는 모든 게 원점에서 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준석과의 연대든 삼지대에서 예. 누군가와 만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든. 지금 단계는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분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박원석 전 의원도 지금 지켜보시고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오신 네 분 패널 중에서 세 분 패널과 박원석 전 의원님은 약간 별을 달리하시네요 지금 약간. 지금 이제 신당을. 삼지대 신당이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이고 저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수트도 다른 색깔을 유일하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지대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양당 정치의 폐해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삼지대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건 경쟁력을, 자생력을 본인들이 키워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한 1, 2년간의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미리 이게 뿌리 내려왔으면 좋은데 이게 항상 선거 때마다 이러니까 조급하게 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국민들이 볼 때는 삼지대라는 것이 과연 이게 뭐 선거 당선을 위한 플랫폼이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1, 2년을 활동을 해온 정당이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12년째 삼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제가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의견을 다르시지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신당 관련해서 얘기는 많은데 아무튼 얘기만 많은 건지 정말로 뭐가 이루어지는 단계인지 이런 거는 판단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요.